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북위 38도선을 넘어오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북위 38도선 근처의 표지판 왼쪽에는 영어로 미국 구역이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러시아어로 소련 구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표지판 옆에 있는 미국 군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북위 38도선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광복절. 이날은 가정 곳곳에 태극기를 달아놓을 만큼 한국인에겐 중요한 날인데요. 그럼 이번 시간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8.15 광복과 남북 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 및 일본의 패배와 함께 얻어낸 것임과 동시에 한국인의 오랜 독립운동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광복 이후 한국에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38도선 남쪽에는 미군이, 38도선 북쪽에는 소련군이 머물게 되면서 한반도를 통치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에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했으며 이를 돕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또한 최고 5년 동안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 신탁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1947년 국제연합총회에서는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를 세울 것을 결정했고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북한에서 국제연합이 활동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국제연합은 38도선 남쪽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38도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38도선은 처음에는 군사적 경계선이었지만 나중에는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정치적 분단선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일본은 곧 항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일본군의 무기를 빼앗자고 소련의 제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38도선은 처음에는 군사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각각 통치하면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는 정치적 분단선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남북 협상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던 김구는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통해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발표했지요. 이어서 38도선 아래 지역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막고 통일 정부 수립을 의논하기 위해 평양에 가서 북한의 정치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 협상인데요. 이 협상에서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에는 합의했지만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의 결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에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5.10 총선거는 21세 이상 모든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 참여한 최초의 민주선거입니다. 5.10 총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구성한 뒤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했는데 이때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이 선출됐죠.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연합과 여러 나라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북한 지역에서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세워졌는데요. 이로써 남한과 북한에는 체제를 달리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권이 각각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38도선은 분단선으로 굳어져 갔으며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도 커지게 됐습니다. 이 신문기사는 1948년 재헌국회에서 나라 이름이 결정된 상황을 보도한 신문기사입니다. 당시 국호로 여러 가지 이름이 제안됐는데 그중에서 대다수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은 대한민국이 나라 이름으로 정해졌죠.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뜻하는 한이라는 글자에 크다는 의미의 대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라는 의미의 민국을 붙인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1919년 수립돼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국호로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고향 나라의 나라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